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청계천에 네, 보셨습니까? 청계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등장을 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아니 본인이 아프다고 병 보석 받고 있다가 그렇게 건강이 빨리 좋아집니까? 6km를 2시간에 걸었다. 6km에 2시간 걸을 정도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걸은 거리예요. 본인이 아파가지고 병 보석했잖아요. 건강은 아주 좋으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의 큰 회오리가 불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점에서? 일종의 이제 어제 했던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잘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축혀 세워진 것 같은데 저는 그 틈에서 본인 이명박계를 통한 부활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계의 단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계들이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 준비, 뭐 총선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계들을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이 들고. 근데 MB가 이명박계를 지원한다고 성과가 있을까? MB의 인기가 별로 없지 않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MB로 안 나가잖아요. 윤석열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 아니 어제 멘트의 핵심이 윤석열 잘하고 있다. 잘하는 걸 도와줘라. 뭐 이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 아이고 고맙네. 그러면서 윤석열 안에 있는 이명박계들은 힘이 생기는 거죠 더. 뭐 김태효도 사실 이명박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 엄청 들어가 있는 이명박계들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대통령님 보십시오. 저희 전임 대통령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아 그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이미 많이 퍼져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이재호가 밖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호가 진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많이 이재호 전 의원이 온갖 방송에 나와서 엄신했던 스피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름 뭐 합리적인 사람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호와 이명박 간에 뭔가 역할 분담이 있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은 이명박계의 부활인 거죠. 이명박계의 부활이다. 근데 이명박계로 이명박 이름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윤석열 패키징 포장이 윤석열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이명박인 거예요. 내용은 이명박인데 포장만 바뀌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천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공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을 경우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신진 세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공천 과정에서? 100%죠. 그럼 이명박계는 밀려나지 않을까? 아이, 근데 230개 넘는 지역, 200개가 넘는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총선의 메시지라는 게 공천의 메시지라는 게 뭐 검찰로만 깔면 아 검찰 공천이다 이렇게 되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검찰로 되는 건. 그러면 거기에 나름 뭔가 합리적인 경험과 경륜을 갖춘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종의 뭔가 양념처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지금 거죠? 현재 행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랑 손발을 맞춰본 사람 일단은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제일 그러니까 그 높은 거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본인과 일을 맞춰본 사람 뭔가 아 하면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후순위 2순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2순위에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계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명박계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국민의힘은 아시겠지만 백석 내외잖아요 지금. 그렇죠. 빈자리가 많아요. 그 빈자리로 보낸다. 빈자리 많아요. 그리고 현역도 한 50% 갈릴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50% 바뀌고 그러면 거기서 공천에 탈락한 현역들 반발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 나가서 3당 만들겠죠 뭐 또. 누구랑? 안철수랑 갈 수도 있겠죠. 안철수랑 한다. 이준석, 유승민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이준석, 유승민은 안 나갈 것 같아요. 당을 안 만든다. 한 나가본 사람이잖아요. 내 말은 한번 나가본 사람이잖아요. 신당을 만들 가능성. 한번 나가봤잖아요. 유승민 당을 나갔다고? 유승 바른정당 만들고 한번 나가봤잖아요. 그래서 안 나간다. 아유 절대 안 나가죠. 그래서 나는 총선 이후에 총선 패배를 하든 아니면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대통령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대통령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인기가 없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총선에서 지금 예상대로 지금 3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은 30%를 지지를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패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을 아니 총선이 패배하면 다 패배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지도부 다 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럼 그때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근데,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아 근데 그 책임이 자유롭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 거 허용하겠어요? 그럼 총선 졌는데 만약에 총선이 됐는데 자기 이름으로 됐어요. 네. 검찰 출신이 막 20명씩 나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할아버지라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안 그럴 자기 것 사람 같은데?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꼴 것 같아요. 못 꽂아요. 저는 못 꽂힌다고 봐요. 윤석열 지면 아니, 이게 총선을 지면 자기가 꽂고 싶어도 못 꽂아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 띄엄띄엄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봐. 지금까지 했던 행동. 저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을 정도로 정당의 생활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예? 없어요. 정당의 생리를 알아요. 정당의 생리를. 근데 정당의 생리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2년 차니까. 2년 차는 대통령이 가장 힘쓸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대통령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윤석열이 같이 짜웅하는 게 되게 웃겨요. 역대로 취임 1년 차 지지율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명박 34, 윤석열 35거든요. 이게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50% 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될 텐데 둘이 뭉친 거잖아요 지금. 패배자였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목소리나 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다 총선 망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 못 냈다니까요. 1년 차 때는 못 내요. 이제 2년 차 돼도 못 내? 못 내요. 총선 앞두고는 못 내요. 아니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이 쓸 때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 내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 총선에서 진다고 한들 내겠냐는 거예요. 아유 기다리고 왜냐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아마 이준석이나 유승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거예요 지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책임 다 가지고 가라. 마음대로 할수록 책임이 커지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할수록 그런 거거든요.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어찌됐든 총선 보자. 이거 그런 거냐. 네 마음대로 해서 총선 보자. 홍준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 김기현이 뭐 나도 해, 네 마음대로 해봐. 나 이제 훈수 안 둘게. 그럼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누가 후보로 나갈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양면에 양날의 칼이죠. 총선이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김현성 소장이 예측하는 건 정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예상이에요.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도 윤석열이 힘을 쓰면 고맙죠. 고맙죠. 거야?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도 지고 저는 그럴 고집도 부리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더 고맙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다 망하게 하는 거니까.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선거를 더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자기는. 근데 이제 총선이 지고 그러면 당장에 그 더킹 같은 데서 보면 서류 이런 서류 있잖아요. 캐비넷 있잖아요. 그 캐비넷이 열리기 시작해요. 총선이 지면. 총선이 이기면 지금 조금 더 윤석열의 이런 어떤 힘자랑이 더 이어질 거고 총선이 지잖아요. 그러면 캐비넷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와는 거예요. 이런 약간 김남국 의원의 이런 윤남국 의원 같은 정보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저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누가 뭘 했다더라 뭘 하면서. 우리란 게 누구예요? 민주당 진보 진영에 오는 거죠. 국민의힘에는 안 갈까요? 안 가죠 이제. 아예 안 가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참패를 하더라도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땡큐 윤석열. 성렬아 고맙다. 뭐 그래야지. 아니 보통 정치도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안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 프로토콜을 지켰냐고. 상당히 좀 지킨 거 하나 중에 힘자랑이에요. 힘자랑. 권력 자랑이 1년 차 때 가장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도 좀 아쉬운 건 사실 조금 그래도 힘 있을 때 힘자랑을 좀 했었어야 돼요. 뭔가 제거할 건 제거하고 뭐 나쁜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휘둘려 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행동을 보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야당 대표가
만나거든.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맞아요. 통합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그렇죠, 지지율이 그렇죠.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죠. 그거 근데 안 하잖아. 죽어도 안 하잖아. 지가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란 걸 안 하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 자기 고집이다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사사로워요. 이게 진짜 뭐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할 분이 동네 형으로 알고 지내면 되게 좋은 사람. 예를 들면 형 나 뭐 해줘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는 다 해줄 거예요. 이건 김현성 개인의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동네 형으로 알고 저하고는 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만 다 해주는 거잖아요. 지난번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살았던 그 아파트 아크로 뭐 이런데 아파트 사람들한테 떡 돌리고 그랬었지. 그리고 그 아파트 사람들한테 5월 5일이라고 어린이날이라고 사진 찍으라고 같이 대통령 그 당선자 시절에 사진 찍으러 오라고 그러고 난 그때부터 제가 이 사람은 진짜 사사롭고 이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치하구나.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니 엊그제 뭐 심판 없찍고 야구만 하잖아요 지금. 옷도 그것만 입고 다니냐? 본인이 야구를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가서도 그 뭐 무슨 야구복 입었지. 네, 그랬었죠. 지금 뭐 야구 보러 갔지. 그것도 입고 왔던데. 엊그제 또 뭐 어린이 야구 뭐 야구했지. 야구만 좋아해요. 본인이 좋아한다고 또. 진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을 전혀 바꾸지 않을 거다. 만약에요 그런 징조가 보이려면 1년 안에 그런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막 지지율이 20% 떨어지고 이럴 때는 뭔가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삼자 변제한도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오염수 같은 오염수는 진짜 심각해요. 근데 그것도 방류하는 거 허용할 것 같아. 내가 뭐 볼 막을 때는.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 만약에 정무적 판단하면 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아니 2011년에 사건이 났고 2015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 나면서 IAEA가 방류가 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길을 열어준 거예요. 2015년에. 아니 그럴 때는 우리하고 아무 상의 없었잖아요. 그동안 몇 년을 우리나라랑 아무 상의도 없다가 그렇지. 갑자기 7월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이제 지금 그 3달 안에 뭘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웃기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그동안 아무 뭐 연락도 없다가 지금 그게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낸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친구 있으면 엄청 화나잖아요. 이 새끼 뭐 그동안 나하고 아무 결혼도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보내?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아무 관계도 없다가 갑자기 7월 달에 방류하겠다고 지금 뭐 그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은 IAEA 결과가 나오면 7월에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가 반대를 하고 있죠. 중국도 반대하고 그렇죠. 연안 그 섬 나라들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여론을 그러니까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바꾸려면 어느 한 나라가 괜찮아 얘기해 줘야 돼. 그게 타깃으로 잡은 게 우리나라잖아요. 괜찮아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그냥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거야. 나 같으면 시찰단 내가 만약 가면 그냥 가서 그냥 거부선언 나는 시찰을 안 하겠다. 이런 시찰단 못 하겠다 해야지. 아니 그 외무부 외교부 공무원들 중에 그 기계에 있는 사람이 없대. 없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회의하다가 좀 배알 꼴리면 탁 나가 박차고 나 이런데 안 있겠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냐고 나와서 기자회견 해버리겠어 나는. 근데 그래서 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산하 기관에 일하는 분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진짜 그 회담에 참 한일 지금 뭐 간다고 하면서 시찰단 간다고 하면서 회담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국장하고 우리 또 국장하고. 네, 맞아요.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외교부 공무원님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진짜 이게 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공무원이 있으려면 한 사람 정도는 난 도저히 이런 거 뭐 참여 못 하겠다. 양심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안 한다니까. 뭘 기대할 걸 기대. 최 교수님 같으면 안 하겠어요? 나는 하지. 해요? 나는 안 데려가잖아. 그러니까 뭐 외부의 시민사회단체, 외부의 전문가 이런 사람 안 데려간다잖아요 지금.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그린피스나 아니 환경연합 이런 데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전문가들이니까. 예를 들면 IAEA가 이거 뭐 조사하는 단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사하는 단체 아니고 IAEA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1등이 미국이고 그렇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AEA가 무슨 뭐
그 희석은 얼마나 해서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사하는 건 아니야. 온자력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맞아요. 그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전문가 가서 시료 채취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거 분석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제가 촛불 집회에 가서 그랬잖아요. 조사와 검증 없는 시찰단은 조작단이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조사와 검증이 없는 시찰단이 진짜 그냥 패키지에 여행하는 거지. 뭐 다른 걸 뭘 하겠어요. 가서 그냥 보고만 온다는데. 네. 우리 뭐 박지원 뭐 원장 전 원장 말씀처럼 안녕 오염수 뭐 인사하고 올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응, 벌써라니 지금 좀 일찍 오세요. 시간이 됐어요. 아니 일찍 오셔야 지금 뭐가 좀 일찍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하드하게 김현성 소장을 몰아세우고 채찍질을 해서 겨우 950명.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200. 전 진짜 제 인생에 이런 실망은 처음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나는 안진걸 TV 나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교수님. 예. 이렇게 숫자에 연연합니다, 저. 예, 알겠습니다. 연연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지금. 하드 트레이닝 이렇게 막 채찍을 제가 김현성한테 좀 어려운 질문, 일찍 오세요. 닭달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뭐 한 1000명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김현성 소장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소장이 아직은 이제 원석이에요. 좀 깎아줘야 되거든요. 약간 기대를 가지시고 또 한 커플 한 커플 벗겨가면서 하드 트레이너를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직 한 번 두 번 보셨잖아요. 한 번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그러죠. 볼매. 네. 호여사. 볼매니까 예. 그래서 꼭 오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응원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성 소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제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채보라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